투자텔미 이어가겠습니다. 텔레그램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핵심 포인트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투자텔미 첫 번째 키워드는 금대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금 관련주 안에서 대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나온 리포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바이오맵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핵심 키워드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분야와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 바이오 일정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사업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더하면서 내년에 영업이익 1조 원대 회복이 전망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투자텔미 시작하겠습니다. KB증권에서 나온 한때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던 IT센 글로벌에 대해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IT센 글로벌이라는 종목 자체를, 그리고 3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다라는 걸 모르실 것 같은데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10월에 처음으로 KB증권에서 커버하는 리포트가 최초로 나왔고, 오늘 업데이트된 리포트가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리포트의 핵심 내용을 키워드와 그림으로 먼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다시피 일단은 금이 첫 번째 키워드고요. 그리고 이거는 메가톤 라떼인데 지금 메가톤급의 4분기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IT센 글로벌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IT센 그룹의 지배 회사입니다. 주요 종속 회사로는 네트워크 통합 사업을 하는 IT센 CTS, 그리고 국방과 스포츠 SI 전문 기업인 IT센 엔텍, 구로는 쌍용 정보통신이 있고요. 보안 기업인 IT센 PNS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금거래소를 통해서 금거래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노트북 LM을 통해서 KB 리포트의 내용을 한 장으로 좀 그려본 자료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서두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리포트 내용을 참고해서 다시 짚어드리면 영업이익이 645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0%나 급증한 수치고요.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IT센 글로벌의 호실적 배경에는 당연히 금이 있었습니다. 금값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회사인 한국금거래소의 실적이 크게 좋아졌고, IT 관계사들도 110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태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놀라운 건 4분기에 메가톤급의 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한 달간 금 거래 대금만 5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 추세라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371% 성장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서두에 한때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IT센 글로벌은 실물 금속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거래 플랫폼으로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의 대표 디지털 자산 운영사로 기업 가치 재평가가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 덕분에 주가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에는 무려 24% 넘는 급등세 보여줬고요. 현재는 17%의 오름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핫했었던 건 지난 6월이었었죠. 그때 이 종목의 주가는 33,000원이라는 역대 사상 최고치까지 오르게 됐었습니다. 5월 한 중순쯤에 주가가 5, 6천 원대였으니까 그야말로 6배 넘게 오른 격이 됐었죠. 오늘 오랜만에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한 주가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금 관련주로 시장은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키움증권 허혜민 애널리스트가 바이오 로드맵에 대한 리포트를 내놨는데 핵심 키워드가 수급, CNS, 그리고 RNA였습니다.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급입니다. 연말이면 항상 불거지는 대주주 양도세 걱정, 올해는 조금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인데요. 소득공제 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소식, 그리고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 등이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장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여기에서 주목을 해야 하는 건 차세대 비만 당뇨 치료제로 불리는 메시 치료제인데 국내 기업 중에는 D&D 파마텍이 임상 이상 중간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라 기대가 모아지고 있고요. 한미약품이 머크에 기술 이전했던 치료제도 12월에 임상이 종료가 돼서 내년 초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리포트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이 CNS가 아닐까 싶습니다. CNS 질환, CNS 치료제 많이들 들어보셨나요? 저는 오늘 리포트를 읽고 처음 알게 됐는데 중추신경계를 말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중앙관제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뇌와 척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몸을 움직이게 명령을 내리는 곳들인데 여기가 고장나서 생기는 병들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질환들입니다. 정복하기 어려운 분야로 꼽히는 만큼 여기에서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나온다? 그러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리포트에서는 국내 기업 중에 한 곳이라도 기술 이전에 성공하면 관련주들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관련주로는 보시는 것처럼 오스코텍, D&D 파마텍, ABL 바이오 그리고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RG노믹스가 있습니다. 다음은 RNA입니다. 싱가포르의 한 바이오 기업이 근육 손실 없는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를 어제 내놓으면서 RNA 기술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요. 2026년 내년에는 이 RNA 기업들의 몸값이 또 재평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RNA 관련 종목으로는 올릭스, RG노믹스, ST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상반기 제약바이오 일정 오늘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올라와서 제가 보기 쉽게 역시나 제미나이와 함께 만들어봤거든요. 관련 자료 함께 보시죠. 네,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기반으로 2월에는 ADC 학회, 3월에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국제학회 등 매달 중요한 학회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요. 임상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지금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일정 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투자자분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제 허혜민 애널리스트가 언급했었던 종목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상당히 강합니다. 5점장부터 강했었던 종목들도 있고 ABL 바이오처럼 2시를 기점으로 더 강해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모두 4에서 8% 동반 강세 흐름이고요. RNA 관련주 안에서는 오늘 올릭스 역시나 주가 분위기 상당히 좋고요. ST팜이 1%대 주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RG노믹스는 12월 18일에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청약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안 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금 삼성전기는 MLCC 업황의 슈퍼사이클 진입으로 공장 가동률이 한계치에 육박할 정도인데 여기에 로봇 모터 사업 진출 소식이 외신 기사를 통해 오늘 전해졌습니다. 로봇 산업의 핵심, 바로 모터 기술 확보에 나섰다라는 얘기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기가 노르웨이의 딥테크 기업인 알바 인더스트리즈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수백만 유로 달러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이번 협력의 핵심은 삼성전기가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휴머노이드와 로보틱스 사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왜 노르웨이의 이 기업을 선택했을까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 파이버 프린팅 때문입니다. 기존의 모터는 구리선을 칭칭 감는 방식이라 부피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르웨이의 회사는 기술이 특허를 받은 제조 공정을 가지고 있는데 모터를 훨씬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크기를 줄였는데 토크 밀도는 높고 전력 효율은 더 높아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밀한 제어가 필수인 로봇 손이나
관절에 딱 맞는 기술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이번 투자를 통해서 기존 사업부인 카메라와 MLCC를 넘어서서 로봇 부품 포트폴리오를 로봇의 손과 팔이 되는 액추에이터와 모터로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됐고요. 이를 기반으로 내년 이후 영업이익이 다시 1조 원대로 회복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주가 같이 보시죠. 오늘 삼성전기 오전장 주가를 움직인 동력은 유리 기판 모멘텀이었습니다.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이 오늘 외신 기사를 통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 탄력을 살짝 잃어갔습니다. 현재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26만 8,50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신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가지 이슈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동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여러 가지 재료와 투자 뉴스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하이닉스도 급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또 관련주 하나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최근에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 대형 빅파마가 아닌 이 중견 빅파마 기업들의 비만 치료제 데이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기업이 엊그제 이 주사용 RNA 치료제인 이 비만 치료제를 단 한 번 투여했는데 3개월까지 지속 효과가 나왔고 3개월 뒤에 체지방이 4% 감소한 효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날 150%가 급등했고 어제 같은 경우도 15% 추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 삼성 KTMG에서는 보고를 보게 되면은 국내 경제 산업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26년 전망이 상당히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30년까지 이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연평균 20%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것은 전체 처방 의약품과 비교했을 때 그냥 평균 의약품보다도요. 약 3배 정도 더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 내년에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실제로 출시가 되는 기업도 있고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 다수의 임상 데이터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 비만 치료제 기업들이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보시면은 이 화이자가 중국의 비만 치료제 기업에서 또 기술 이전을 하면서 2조 8조 원대 기술 이전했거든요. 그런 만큼 빅파마들의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국내 기업 중에서 이런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을 하나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쪽은 매일매일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 안에서 어떤 종목 접근해 볼까요? 네, 일단 가격을 보시면 현재 13만 3,700원인데 이 올릭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로서 이 비만 치료제까지 이제 저급증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릭스의 대표적인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전임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 비만생지 모델에게 2주에 한 번 투여했더니 최대 26%의 체중 감소까지 나왔습니다. 이 전임상 결과를 갖고 현재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임상 1상 중간 데이터 상당히 잘 나와 있고 이 데이터 갖고 지금 또 일라일리에다가 이 기술 이전을 완료했죠. 그래서 올리스 같은 경우도 임상 1상 활동을 계속해서 완료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라일리가 어떤 기타 연구라든가 개발, 이 상업화를 시행할 예정이고 이 대사이상 지방간염 치료제에 있어서 1상도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그 결과는 내년도 상반기에 끝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중간 데이터가 잘 나와 있어서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최종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추가 기술 이전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일단 올리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지금 다른 비만 치료제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상당히 싼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20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1만 5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릭스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최한덕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보면 지금 수익률 1위가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도 로보티즈지만 지금 소개해 주셨던 클로봇이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썼거든요.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로봇 기업들 보시면은 로보티즈부터 클로봇, 하이젠 RNM, 한라캐스트 다 많이 말씀드렸는데, 클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공급망으로 또 다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기업들은 추가적인 상승 힘든 반면에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한 기업들은 인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클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신고가 찍고 어떻게 보면 좀 주가가 컨텀 점프하는 모습이라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보시면 사실 하이닉스 급등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 급등이 오랜만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역시 바이오 기업도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이오하고 반도체 기업들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고, 여기 로봇 기업까지 같이 추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는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